감히 내 딸을 건드려. 그 대가 10원짜리로 갚아줄게. 오늘 이야기는 철부지로만 보였던 한 여자가 세상 누구보다 단단한 엄마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밤늦은 시내 골목, 편의점 불빛 아래 시라의 발걸음이 거칠다. 그녀의 손에는 묵직한 종이봉투 하나, 팔목엔 동전 자국이 파이도록 손목을 움켜쥔 흔적이 남아있다. 병원에서 마리가 눈물 대신 침묵으로 버텼던 그날, 시라는 병원 로비에서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해결할게. 그 말 뒤엔 오랜 세월 눌러왔던 죄책감과 엄마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섞여 있었다. 며칠 뒤 시라는 은행 창구 앞에 서 있었다. 직원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되물었다. 전부 10원짜리로 바꾸신다고요? 시라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네. 딱 58만 원어치요. 내 손으로 직접 던져줘야 속이 풀릴 것 같거든요. 거스름 돈용 1000원짜리 비닐주머니가 차곡차곡 카트 위에 쌓였다. 그 무게는 단순한 동전이 아니었다. 딸의 모욕, 엄마로서의 분노, 그리고 오랜 세월 억눌러온 서러움이 뒤섞인 복수의 무게였다. 그날 오후 시라는 홍 사장이 운영하는 고급 바의 문을 열었다. 번쩍이는 샹들리에 아래 그 여자가 있었다. 은빛 드레스, 진한 립스틱, 그리고 익숙한 향수 냄새. 마리에게 내 인생이 갑갑하다고 조롱하던 바로 그 입술이었다. 어머, 이게 누군가 했더니 철딱선이 없는 이혼녀 아님? 그녀의 비웃음에 시라는 봉투를 그대로 던졌다. 탁! 탁자 위로 동전들이 쏟아졌다. 딸랑 딸랑 유리잔에 부딪히며 떨어지는 소리가 묘하게 경쾌했다. 내 딸 건드린 값. 동전으로 갚아주면 더 기분 나쁘잖아. 그녀의 말투엔 분노보다 차가운 계산이 섞여 있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자가 소리치자 시라는 탁자에 손을 짚고 한 발 다가섰다. 이게 돈이지. 당신 같은 인간은 지폐보다 이게 어울려. 하나하나 세면서 내 딸한테 한 말 전부 다시 생각해봐. 동전들이 바닥을 구르며 흩어졌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홍 사장이 다급히 달려나왔다. 시라 씨,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말아요. 하지만 시라는 그를 노려보며 한마디를 남겼다. 당신이 내 인생 망친 건 괜찮아. 하지만 내 딸 건드린 순간 이제부터는 전쟁이야. 홍 사장의 여자는 동전을 밟지 않으려 헛디디며 휘청거렸고 시라는 그 모습을 똑똑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엔 울컥한 눈물이 맺혔다. 통쾌함과 동시에 밀려오는 허무감. 딸에게 또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마리아 엄마가 또 실수했을까봐 무섭다. 다음 날 병원. 복도 끝에서 풍주가 신문을 접으며 한숨을 내쉰다. 또 시라 씨예요. 이번엔 동전 보복이라네요. 엄기부는 이마를 짚었다. 이 여자는 평생 나를 조용히 두질 않아. 그래도 통쾌하긴 하잖아요. 풍주가 씁쓸하게 웃었다. 딸 건드린 놈들한테 저 정도면 귀엽죠. 그 시각 마리는 진료복을 정리하며 휴게실 창밖을 바라봤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 이번엔 제발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분다. 그 바람 속에서 동전 굴러가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했다. 딸의 눈물 대신 세상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남긴 복수의 밤. 밤 10시가 넘은 병원 근처 편의점. 하루 종일 환자 기록을 정리하느라 눈이 쑤신 마리는 잠시라도 당을 채우고 싶어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섰다. 조용한 냉장고 소리, 라면 물 끓는 전자레인지 알람, 그리고 구석 한켠 흰 가운 차림의 남자가 있었다. 그는 컵라면 뚜껑을 절반쯤 열어놓고 이어폰을 낀 채 한 손으론 의무 기록을 보고 있었다. 마리는 그를 힐끗 봤다. 저 사람 표독이 전공이님 아닌가? 엄병원 내에서도 까칠하기로 유명한 인물. 인턴들 사이에선 표교관이라 불릴 정도였다. 마리는 조용히 캔커피 2개를 집어들고 계산을 마쳤다. 하지만 복잡한 하루 끝,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한 손엔 커피, 한 손엔 서류. 그리고 아, 뜨거워. 캔커피 하나가 떨어지며 퍽 소리를 냈다. 동시에 뜨거운 국물 냄새와 함께 야! 라는 남자의 외침이 겹쳤다. 표도기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의 이어폰 한쪽이 라면 국물 속에 퐁당 빠져 있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라면 국물보다 더 뜨거웠다. 마리는 당황스러웠지만 지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학생 주제에 정신이 어디 있어? 그 말에 마리의 눈빛이 번쩍였다. 학생이요? 저 엄연히 인턴입니다. 그리고 전공의님은 컵라면 드실 땐 집중 좀 하세요. 환자 차트 보면서 라면 드시는 건 병원 위생 기준에 안 맞지 않나요? 편의점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해졌다. 표독이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맞받아쳤다. 이야, 말은 잘하네. 그래서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는 거야. 요즘 어른들은 무례한 걸 지적하면 버릇없다고 하죠. 뭐라고요? 둘의 시선이 불꽃처럼 맞붙었다. 그때 편의점 문이 띠링하며 열렸다. 하얀 코트를 입은 강세가 들어섰다. 마리야? 마리는 화들짝 돌아봤고 표독이는 당황한 듯 자리를 고쳐 앉았다. 무슨 일이지? 강세는 바닥에 커피 얼룩과 흩어진 젓가락을 보았다. 괜찮아? 손 다친 거 아니야? 그의 시선이 마리의 손끝으로 향하자 그제야 마리는 손등에 묻은 커피 얼룩이 붉게 달아오른 것을 느꼈다. 조금 뜨거워서요. 괜찮아요. 괜찮긴 이건 화상인데. 강세는 마리의 손을 잡아 휴지로 감싸며 조심스레 식히기 시작했다. 표독이의 얼굴이 굳었다. 자신이 쏟은 라면 국물보다 더 뜨겁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뒤틀렸다. 그녀를 걱정하는 강세의 시선, 그 손끝의 다정함이 눈에 거슬렸다. 저게 뭐라고 이렇게 챙겨?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질투라는 감정이 낯설게 올라왔다. 표독이 전공의님, 이건 제 실수예요. 대신 이어폰은 제가 새 걸로 사드릴게요. 마리가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자 표독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퉁명스럽게 말했다. 됐어요. 그쪽 돈 받으면 더 억울할 것 같으니까. 그는 라면을 남긴 채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강세는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참 여전히 까칠하네. 잠시 정적이 흘렀다. 편의점 알바생이 조심스럽게 물티슈를 건넸다. 괜찮으세요? 마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괜찮아요. 이런 날도 있죠 뭐. 그러나 그녀의 속은 서늘했다. 병원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자신은 늘 작은 실수 하나로 평가받는다.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인턴으로 절대 온전한 나로 보이지 않는 세상. 강세는 그런 그녀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오늘은 그냥 집에 가.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오히려 피곤하잖아요. 마리, 내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 그 말에 마리는 순간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괜찮아요. 저 혼자 갈게요. 강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손에 남은 커피 향을 천천히 맡았다. 그 향 속엔 마리의 고단한 하루와 자신이 감히 대신해 줄 수 없는 무게가 스며 있었다. 편의점 문이 닫히자 밖에 서 있던 표독이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어폰 한쪽은 여전히 젖은 채였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진짜 이상한 애네. 그런데 왜 신경이 쓰이지? 그날 밤 세 사람의 마음속엔 각기 다른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다. 마리에겐 서글픈 자존심이, 강세에겐 보호 본능이, 그리고 표독이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마리의 걸음은 평소보다 느렸다. 손끝에는 아직 편의점에서 흘린 커피의 열기가 남아 있었고 머릿속에는 강세의 다정한 목소리와 표독이의 날선 시선이 뒤섞여 맴돌았다. 하루만 조용히 끝났으면 좋겠다.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열었다. 그런데 집안 공기가 낯설었다. 조용해야 할 거실엔 따뜻한 등불이 켜져 있었고 어딘가에서 익숙한 냄새가 풍겼다. 물감 냄새, 오래된 캠퍼스의 냄새. 왔니, 마리아? 시라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 옆에 선 한 남자를 본 순간 마리의 발이 굳어버렸다. 그는 손에 붓을 쥐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은 눈빛. 하지만 그 눈빛엔 미안함이 가득했다. 아빠? 마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긴 왜? 민보는 천천히 붓을 내려놓으며 다가왔다. 이젠 더는 피하지 않으려고. 늦었지만 내 곁에 있고 싶다. 순간 공기가 멎었다. 시라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녀는 식탁에 있던 냄비 뚜껑을 덮으며 짧게 말했다. 하루 이틀만 머무는 거야. 엄기분 이모가 병원 근처 숙소가 안 됐다고 해서. 마리는 믿기지 않는 듯 웃었다. 이모가요? 하필 그분이요? 그녀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순애가 거실로 들어왔다. 어머, 우리 사위 오랜만이네. 근데 방값은 내는 거야? 우리 집 물세도 비싸졌어. 엄마. 실아가 소리쳤지만 순애는 태연했다. 아니 뭐 손님이 오면 그만큼 부담이 늘잖아.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마리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 속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반가움, 분노, 혼란, 그리고 아주 작은 설렘. 그녀는 식탁 위 컵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민보가 말했다. 순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머무는 동안 생활비라도 보태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전처럼 손만 턱턱 놀리고 있진 않겠지? 순애의 말끝에 실아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그만 좀 해요. 뭘 사실을 말한 건데? 지금이라도 돌아왔으면 뭐해? 그때 그 해버렸잖아. 실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보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마리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실아야. 그만.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미안하다. 그 말 이제 들을 자격 없어요. 순애는 눈치를 보며 거실로 빠져나갔다. 남은 건 세 사람뿐. 그 정적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컸다. 민보는 조용히 벽에 세워둔 그림을 바라봤다. 그림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실아와 어린 마리가 있었다. 햇살 아래 웃던 모녀의 모습. 하지만 그 미소는 캔버스 위에만 남았다. 이 그림은 아직도 있구나. 그의 말에 실아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림은 버릴 수 있어도 기억은 안 버려져요. 마리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어릴 적 아버지를 향해 불렀던 수많은 아빠라는 단어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중 어느 것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부엌 쪽에선 실아의 낮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당신이 돌아오면 마리가 상처받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었어. 그런 식으로 바로잡는 게 아니라 그때라도 단 한 번이라도 우리를 찾았어야죠. 민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조용히 마리의 방 앞에 다가가 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끝이 문고리를 맴돌다 멈췄다. 미안하다, 딸아.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밤이 깊었다. 순애는 돈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리고 실아는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듯 숨을 내뱉었다. 그리고 거실 한켠 민보는 낡은 화구 앞에서 다시 붓을 들었다. 그의 붓끝에서 피어오른 색은 회색이었다. 세 사람의 관계처럼 흐릿하고 불안한 회색. 그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이젠 정말 함께 있고 싶다. 하지만 그 결심의 그림자는 이미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창문 밖 병원장실에서 엄기분이 전화를 끊으며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군. 민보가 그 집에 들어갔다면 실아가 곧 무너질 거야. 그 밤 한 집의 불빛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속엔 각자의 비밀이 타올랐다. 그리고 마리의 운명은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귀환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스쳤다. 식탁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커피와 미처 치우지 못한 붓자국이 남아 있었다. 민보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캔버스 앞에 앉아 있었고 그 뒤로 실아가 천천히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엔 전날의 감정이 아직 남아 있었다. 서로에게 말을 걸고 싶지만 입을 여는 순간 다시 상처가 피어날 것만 같았다.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띵동. 실아는 문을 열며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들어온 사람은 엄기분이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여전히 꼿꼿한 어깨, 냉정한 눈빛. 그녀는 실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내가 그랬지? 감정적으로 굴면 결국 일이 꼬인다고. 실아는 표정을 굳혔다.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에요? 엄기분은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다. 캔버스, 붓, 물감 냄새, 그리고 주방 한켠에서 고개 숙인 민보. 역시 이미 들어왔군요. 그 말에 실아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켜쥐었다. 잠깐 머무는 거예요. 방도 비어 있고
잠깐. 시라, 그 사람은 포기할 사람이 아니야. 한 번 들어온 이상 다시 나가진 않아. 민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분씨, 오랜만이네요. 라고 인사했다. 그러나 엄기분의 시선은 차가웠다. 여전히 예술 타령이에요? 그 손끝으로 그린 게 결국 누구 인생을 망가뜨렸는지 생각은 해봤어요? 그의 표정에 미묘한 굳은기가 스쳤다. 시라는 급히 말을 끊었다. 그만해요. 여긴 제 집이에요. 엄기분은 한숨을 쉬었다. 제발 현실 좀 봐. 마리가 눈치라도 채면 어쩔 건데. 민보가 아버지라는 걸 당신이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시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사람은 그냥 손님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아직도 그 사람을 보면 가슴이 흔들리잖아. 시라는 반사적으로 눈을 피했다. 그건 오래된 감정이에요. 지금은 그냥 마리의 엄마로 살 뿐이야.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엄기부는 목소리를 낮췄다. 마리는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어. 너무 똑똑한 얘야. 언젠가 내 입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내 등을 돌릴 거야.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시라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어린 마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열병으로 끙끙 앓던 밤 옆에서 꼭 잡고 있던 그 손. 엄마는 절대 나 안 버릴 거지? 그 약속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온 세월이었다. 엄기부는 낮게 말했다. 시라, 이건 충고야. 민보가 돌아온 이상 피보다 진실이 더 잔인하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그녀는 차갑게 가방을 집어들고 문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시라는 가만히 벽에 기대어 섰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 사람은 그냥 손님일 뿐이야. 스스로 되뇌었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그를 마주한 순간 오래전 억눌러둔 감정이 다시금 깨어나고 있었다. 그 시각 병원 옥상. 풍주는 종이컵 커피를 손에 들고 강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요즘 너 마리 걱정이 많지? 내 인턴 일이 많기도 하지만 요즘 집에서도 뭔가 달라졌어요. 풍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보 씨가 돌아왔다더군. 강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마리 아버지요? 그게 어떻게? 풍주는 짧게 웃었다. 세상 일은 얽히고설키는 법이지. 근데 조심해. 피보다 진실이 더 잔인할 때가 있거든. 그 말에 강세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의 손에 들린 종이컵에서 커피가 살짝 넘쳤다. 그 순간 멀리 병원 주차장 쪽에서 마리와 민보가 나란히 걷는 모습이 보였다. 풍주는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봤다. 마리가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딘가 낯선 온기가 섞여 있었다. 부녀의 관계라기보단 서로를 조심스레 탐색하는 사람들의 거리감이 느껴졌다. 풍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진실이 드러나면 누가 가장 다칠까? 그의 말이 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시라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바라봤다. 민보가 포기할 사람 아니야. 엄기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속삭였다. 그럼 나라도 지켜야지. 마리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돼. 하지만 그 결심의 끝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 균열은 조용히 번져나가며 모든 비밀의 뿌리를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은 깊었다. 창밖에서 매미 소리가 멎자 집안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시라는 이미 잠들었고 순애는 TV를 켜둔 채 꾸벅거리고 있었다. 마리는 혼자 방 안에서 뒤척였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낮 동안 민보와 엄마 사이에 흘렀던 묘한 공기, 그리고 병원에서 풍주가 던졌던 한마디가 자꾸 마음을 맴돌았다. 피보다 진실이 더 잔인할 때가 있죠. 그래도 준비는 하셔야 할 겁니다. 그 말이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진실이라니. 그녀는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작은 물소리가 들렸다. 복도 끝 민보의 방 불빛이 새어나왔다. 마리는 망설였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다. 조심스럽게 문틈 사이로 시선을 보냈다. 방 안엔 미완성 캔버스 몇 장이 세워져 있었다. 그중 하나, 붓자국이 여전히 젖어 있는 그림이 있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아기 한 명이 그려져 있었다. 동그란 얼굴, 웃는 눈매, 작은 손가락. 그림 속 아이는 너무 익숙했다. 이건
마리는 문틈을 더 열었다. 그림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자 숨이 멎었다. 그건 분명 자신이었다.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던 어린 시절 사진 속 그 모습. 엄마가 늘 자랑스럽게 말하던 우리 마리의 얼굴 그대로였다. 그녀는 손끝으로 캠퍼스 가장자리를 스쳤다. 물감이 마르지 않아 살짝 번졌고 그 순간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림 속 아이는 네가 아니야. 마리의 몸이 굳었다. 민보였다. 그는 문가에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반쯤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마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눈이 캠퍼스에 그리고 마리의 얼굴에 번갈아 머물렀다. 이 그림은 내가 잃어버린 아이야. 그 아이는 네가 아니야, 마리야. 공기가 무너졌다. 마리는 한 발 물러섰다. 잃어버린 아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아빠 딸 아닌가요?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건 지금 말하기엔 너무 늦었고 너무 빨라.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마리의 시선이 흔들렸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떠올랐다. 유년 시절 엄마의 불안한 눈빛. 늘 사진을 찍지 않던 이유. 그리고 몇 번이고 바뀌었던 가족 사진의 배경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퍼즐처럼 이어졌다. 그럼 내가 누구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떨렸다. 민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캠퍼스를 돌려 벽 쪽으로 세웠다. 언젠가는 말해줄게. 하지만 지금은 아빠라고 부르지 마. 그 말이 끝나자 마리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문 밖으로 뛰쳐나왔다. 복도 끝에서 잠든 시라의 방문을 바라보다 결국 뒤돌았다. 엄마도 알고 있었던 걸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보는 홀로 남아 그림 앞에 섰다. 그의 시선이 캠퍼스 위의 아이에게 닿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내 동생도. 그는 속삭였다. 붓이 그의 손에서 떨어지며 바닥을 두드렸다. 짧은 소리 하나가 불길한 전조처럼 울려 퍼졌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거실 불이 깜빡이며 꺼지고 그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그림만이 희미하게 남았다. 아기의 눈동자가 마치 살아있는 듯 반짝였다. 아빠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나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단어가 되었을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나를 키운 사람, 그리고 이제 나를 무너뜨릴지도 모르는 사람. 피보다 깊은 비밀이 이제 세상 밖으로 새어나오려 한다.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계속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화를 놓치지 마세요.